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박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며느리의 하루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아주 작은 노트 한 권에서 시작됩니다. 이 노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계획이었고, 누군가의 감시였고,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쓰여온 증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지속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 한편이 늘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한 분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늘 조금은 냉담했습니다. 그 시선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좋아함도 아니고 미워함도 아닌 말 그대로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눈썹을 살짝 올리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입꼬리를 아주 조금 내리며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수가 정말 존재한다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시댁에 들러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느라 바빴고 저는 부엌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저통이 보이지 않아 시어머니 방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책상 서랍 한쪽에 삐죽 튀어나와 있는 낡은 갈색 노트. 누구라도 지나가다 보면 손이 갈 만한 위치에 놓인 그것은 이상하게 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뭐지? 다이어리인가? 그저 별 생각 없이 꺼내든 순간 저는 제 인생을 가르는 한 페이지와 마주했습니다. 노트의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림 60점. 저는 무슨 의미인지 잠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줄을 보면서 제 손에서 노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격 50점. 남편에게 보이는 태도 100점. 말투는 여전히 다듬을 필요 있음. 저녁 반찬 구성 3가지. 노력은 했으나 센스 부족. 저는 노트를 잠시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싶어서요. 하지만 2번째, 3번째 페이지로 넘어갈수록 기록들은 더욱 세세했고 집요했고 냉정했습니다. 잔돈 정리 미흡, 알뜰하지 못함, 아들에게 과한 애정 표현, 부담스럽게 느껴질 위험이 있음, 아침 인사 형식적, 성의 부족.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적을 수 있을까?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대상처럼 기록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록이 단순한 감정 해소나 작은 메모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노트를 계속 넘기던 중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 이혼 권유 계획표. 저는 한동안 그 글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장들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1단계, 아들에게 며느리 단점을
반복적으로 주입한다. 2단계, 손주 문제로 갈등을 유도한다. 3단계, 경제적 압박을 통해 며느리의 역할 부족을 증명한다. 최종 목표, 결혼 생활 파탄. 저는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농담일까요? 아니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일까요? 하지만 페이지마다 반복된 날카로운 문장들. 오늘도 별다른 발전 없음. 아들이 너무 며느리에게 휘둘린다. 가정 주도권 회수 필요. 그런 표현들을 보고 있자니 이건 단순한 메모도 감정 기록도 아니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지켜보며 적은 가정 파괴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돌려놓으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이 계획은 계속될까? 내 결혼도? 저는 그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불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그 노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머리맡에 두고 자려 했지만 잠은커녕 심장이 뛰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록을 몇 달씩 해왔을까? 저는 도대체 그동안 어떤 눈으로 바라보였을까? 그리고 왜 이혼까지 생각한 걸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미 1단계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은 이상하게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넘어가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반찬 너무 짜. 엄마는 늘 싱겁게 했잖아. 엄마 말로는 내가 최근에 예민해졌대. 왜 그래? 엄마가 걱정하잖아. 우리 사이 괜찮은 거 맞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어제도 저는 남편에게 작은 일에도 웃으며 넘어가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모든 것이 제 탓이 되는 걸까요? 노트의 1단계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 단점을 반복해서 주입한다. 남편은 이미 그 단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단계도 진행될까요? 아들 교육 문제로 갈등을 유도하고 경제적 압박을 통해 며느리를 무능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결국 결혼 파탄으로 이어지는 구조. 저는 공포에 가까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혹시 내 방에 있던 노트 본 거 있니?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제 본 티도 안 냈고 자리를 어지럽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할까요? 저는 당황한 티를 숨기고 대답했습니다. 노트요? 어제는 부엌 일만 했는데요. 그래? 이상하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말투에는 이미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 편을 들면, 제가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되면, 저에 대한 점수와 기록이
이미 남편 귀에 들어갔다면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그러는데 너 요즘 이상하대. 제가요? 근데 솔직히 나도 느꼈어. 말수가 줄었어. 예민해지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엄마 말에 흔들리는 건데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방에 갔다며? 뭘 본 거 있지? 아니야. 별거 없었어. 그 순간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말해봐. 엄마가 그 노트 없어졌다고 난린데.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무섭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투, 그 표정. 이미 시어머니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응. 내가 그 노트를 봤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왜 엄마 허락도 없이 그런 걸 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남의 물건을.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노트에 내가 적혀 있었어.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말투가 다 평가돼 있었어.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직접 봐. 그리고 나한테 다시 말해. 남편은 노트를 넘겼습니다. 처음엔 눈살을 찌푸렸지만 페이지마다 더 복잡한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이건 좀 심했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혼, 권유계, 획.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노트 내놔 지금. 어머니, 내놔. 내가 가져간 거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이게 뭐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생각을 정리한 거야. 너희한테 해로운 건 아니야. 근데 왜 이혼 같은 단어가 있는 건데?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저는 거의 비웃듯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결혼 파탄이라는 말을 쓰세요? 시어머니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얘가 과장하는 거야. 내 아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알잖아.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몇 달씩 점수 매기고 행동 하나하나 기록하고 우리 이혼을 계획한 사람이 누군데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난 그냥 내가 우리 가정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말 한마디가 이 가족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모든 걸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아니야. 지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마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본인이 가장 먼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는 듯 했고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노트가 남편의 마음에도 깊게 박혔다는 사실을.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통화하는 모습을 부엌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제는 감정이 좀 격해지셨잖아.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네,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지연이를 탓할 순 없죠. 남편 목소리에는 단단함이 있었지만 그 단단함이 오래 유지되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코 쉽게 물러서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더 큰 폭풍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형식은 단순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 분위기에는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그 노트 이야기를 들은 듯 저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언니, 잘 지냈어요? 하면서도 입꼬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난 며칠 동안 일이 없었던 척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거짓이었습니다. 그건 누구보다 제가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들 내가 말할 게 있어. 남편은 긴장한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지연이가 내 노트를 훔쳐갔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는 기대하던 표정처럼 눈을 반짝였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훔친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게 이유가 있다고? 남편이 개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기세가 워낙 강해서 끼어들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트에 적힌 내용을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좋겠네요. 가방에서 그 문제의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우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왜 봐요? 그냥 일기 아니에요? 일기요? 그럼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살림 60점이 적힌 첫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신우이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노트에 고개를 숙여 자세히 보셨습니다. 이게 뭐야? 점수. 네. 날짜별로 제 행동, 말투, 살림, 성격 다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 아들 부부 이혼 권유 계획표.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신우이는 말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이런 걸.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마치 자기 목숨을 뺏긴 사람처럼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생각이었어.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거라고.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단계별로 적지는 않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를 좋아한 적이 없어. 우리 아들이 널 만나고 변했어. 예전보다 약해졌고 남의 집 생활에 끌려다니고. 난 그런 아들이 싫었어. 그 말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말보다 깊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계획하셨나요? 난 내 아들 지키려고 했던 거야.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키려고?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들킨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잘못?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심지어 내가 엄마 말보다 저 여자가 하는 말을 더 믿게 된 것도 예. 시어머니의 시선이 마치 제 결혼 생활을 부정하듯 찢어지게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가진 오랜 편견과 적대감, 그리고 그녀가 남편을 통해 가정을 통제하고 싶어 했던 욕구. 그 모든 것이 노트 한 권에 그대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상처받지 않겠다고. 가족 모임에서의 폭로 이후 우리 부부와 시댁 사이의 관계는 단 하루도 평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마치 제가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이 집안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는 삶을 끝내겠다고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는 것도 접는 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을 줄도 몰랐고. 그 목소리엔 당혹감,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가 나를 좋아하시진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까지 이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줄은 몰랐지.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낼까? 그 말은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아니, 잠시만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생각할 시간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표정은 더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사과요? 응. 근데 직접 말하긴 좀 힘들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어. 내가 오해했다고 하셨어. 그리고 내가 그 노트를 가져간 게 잘못이라고도 하셨어. 역시나 사과는커녕 제가 문제의 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하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시 아니라 확실하게 떨어져 지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부부가 마주봐야 할 문제를 계속 엄마라는 벽 뒤에 숨기면 우리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문 열어봐. 할 말이 있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진심인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는 이미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좀 심하긴 했지. 근데 그건 모두 다 내가 우리 집과 어울리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이 점수 매기기나 이혼 계획으로 이어지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을까봐 그랬어. 네, 그냥 엄마 눈에는 그게 보였어. 내가 우리 아들 위에 설까봐. 아들이 너 말만 들을까봐. 그 말은 처음으로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혼을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까? 내가 그 노트 쓴 이유는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처였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내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만 해주면 안 될까?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지만 그 울음은 저를 향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분노한 사람이 보이는 억지스러운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정할 문제는 남편과 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지. 어머니께서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맞습니다. 그 순간 우리 관계는 끝났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끝난 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렸던 그 소리가 그날만큼은 유난히도 쓸쓸하고 차갑고 어딘가 결별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몸짓에도 말투에도 지쳐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연아,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왔다 갔어. 남편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습니다. 표정도 같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이혼해달라고 했어.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벽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그래. 직접.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도 정말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역시 가족 사이에서 끼어 오랫동안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집을 나올 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잡을 수 없는 거리였고 잡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처럼 공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도 저는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해온 나날들, 시댁에서 상처받으면서도 참고 견뎌왔던 시간들, 남편에게 의지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노트 한 권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노트가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오랜 감시, 멸시, 편견, 그리고 결혼을 소유로 보는 마음이 우리의 관계를 조금씩 침식해왔던 것입니다. 노트는 그저 그 모든 진실을 눈에 보이게 만든 증거였을 뿐입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읽기조차 무서울 정도였지만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한테 평생 동안 빚을 진 것 같아. 엄마와의 갈등이 생긴 순간마다 나는 늘 도망쳤어. 내 편을 들어줘야 할 때도 외면했고, 결국 그런 내가 우리 결혼을 망쳤어.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사과는 늦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떠난 지금에서야 내가 얼마나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하지만 너를 다시 잡아도 될지 나는 모르겠어.
이미 많은 걸 잃게 한 것 같아서.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엄마 때문만은 아니야. 우리 둘도 서로를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잠시가 아니라 우리 이 시간을 길게 가져보자. 남편은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로는 해결되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안에 새겨진 상처를 더 깊게 만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건지, 화가 난 건지, 후회하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녀와 나의 관계는 끝났다는 것.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나중엔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삶. 그리고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평가는 기록이지만 상처도 기록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점수로 기록했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 방식으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점수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도 아닌 제가 선택한 기록으로요. 그렇게 저는 닫힌 문 앞에서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오늘도 스토리박스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스토리박스였습니다.